안녕하세요. 원더케 작가의 칠입니다. 오늘은 삼성 기어 S3 프론티어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출시하면서 기어 S2나 S2 클래식도 구형이 아니라 업데이트해서 계속 소형을 찾는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겠다고 했죠. 실제로 이번에 업데이트를 마치면서 기능을 많이 따라오기도 했고 기어 S3가 완전히 새로운 느낌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을 하나하나 요모조모 살펴보기보다는 크게 바뀐 점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해 볼게요. 일단 디자인은 꽤 많이 바뀐 축에 속하죠. 크기가 커졌고 흔히 말하는 방패간 방간 뭐 그런 느낌으로 상당히 커서 성인 남성이라도 저처럼 손목이 얇은 축에 속하면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크기기는 해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재질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S2나 S2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고 처음 만든 거다 보니까 재질이나 전반적인 완성도가 썩 따라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기계다우면서도 고급스러움을 잘 살려놨죠. 물론 이 휠이 돌아가는 모습이 부드럽지 못하다든지 사이에 유격을 삼성이 거의 포기한 듯한 처선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나아졌다는 거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다만 크기 때문에 차고 있을 때 썩 편하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손목이 접힐 때 크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조작 방법은 동일해요. 이렇게 휠을 사용해서 조작하게 되죠. 물론 터치스크린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여기 메뉴 키를 눌러서 앱을 쭉 보고 마음에 드는 앱으로 가서 이렇게 화면을 눌러줬는지 기다리면 선택이 되고 이렇게 뒤로 가기 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는데요? 라는 질문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스마트워치가 해야 되는 기능들은 다 있어요. 특히나 이번에는 LTE 모델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모델에도 스피커가 있으니까 이걸로 음성 통화를 하는 것도 가능하죠. 뭐 전반적인 시장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밀어붙이고 싶어하는 거는 역시 피트니스 기능이에요. SLS가 있고 이렇게 오늘 활동 안함, 수면, 가벼운 운동 이렇게 오늘의 브리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면서 지금까지는 1114칼로리를 소모했다고 뜨죠. 이렇게 넘기면서 오늘 몇 층을 걸었는지, 몇 걸음을 걸었는지, 운동을 얼마나 했고 전체 사용자 중에 39% 정도의 굉장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88bpm, 심장 박동수 측정까지 되고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누르면 디테일한 사항을 더 확인할 수 있죠. 거기다 일정 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좀 움직여라, 스트레칭도 좀 하고 라는 안내까지 나오고 이렇게 몸통 비틀기도 세줘요. 횟수까지. 문제는 그걸 제외하고 얼마나 기능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 기능 자체는 굉장히 많아요. 전화기와 함께 살펴보면 먼저 이쪽에서 기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메모리는 이 정도 있다.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시계 화면을 바꿀 수 있고 추천 앱이 쭉 나오고 설치할 수 있고 그거보다는 이쪽 설정을 잠깐 볼게요. 알림 설정. 기어로 알림이 다 와요. 이건 스마트워치로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리고 컨텐츠 보내기가 있어요. 여기서 사진이나 음악을 보내서 기어에서 독립적으로 블루투스 이어폰을 설정해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사진을 감상하는 등등의 기능이 가능하죠. 기어 연결 방식에서 와이파이 연동을 하면은 휴대폰과 가까이 있지 않아도 와이파이에 연결돼 있기만 하면 삼성 계정을 통해서 알림을 받아볼 수 있는 기능도 있고 SLS를 켜서 더 정확한 정보를 볼 수도 있죠. 거기다가 10분 이상 운동을 하면 자동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GPS까지 내장돼 있어서 이것만 차고 나가도 내가 얼마나 뛰었고 어디를 움직였는지 기록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썩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보시다시피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와닿지 않고 그거보다는 다른 추가된 기능들이 훨씬 관심이 간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삼성페이 MST가 추가가 됐어요. 기존에도 NFC로는 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데서나 결제하는 거는 MST, 마그네틱 기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도 들어갔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한국에서는 삼성페이 지원이 안 된다. 가장 킬러 기능이 될 수 있었지만 아직도 지원이 안 되니까 이거는 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다음으로는 배터리가 굉장히 개선됐어요. 이번에 배터리 용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어웨이존 디스플레이를 키면은 한 이틀 정도 안 키고 그냥 이렇게 해서 시계를 보는 걸로 설정해 놓으면은 나흘 정도를 가요. 물론 제가 시계를 그렇게까지 하드하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열심히 쓴다든지 여기서 게임을 한다든지 게임도 몇 개 들어있거든요. 하면은 사용 가능 시간이 줄어들겠지만 그 외에는 그냥 예쁜 스마트워치예요. 사실 저는 조금 스마트워치 회의론자기는 해요. 저는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기능이 있고 가격이 비싼 워치류보다는 밴드류가 훨씬 실용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쓰면서도 제가 맨날 차고 나오는 스마트밴드 톡이나 삼성 기어핏2 같은 게 훨씬 실용적이고 편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번 기어 S3는 기능들이 많이 강화가 돼가지고 그 편견을 좀 깨는가 싶었는데 사실 저는 지금도 왜 스마트워치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밴드류에 비해서 워치가 갖는 강점은 화면이 크니까 인터랙션을 훨씬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화면에 바로 필기 인식을 한다든지 SVO이스를 명령을 내린다든지 바로 키보드로 타이핑을 해서 답장을 한다든지 하는 등의 기능이 가능한데 굳이 그걸 손목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운동하러 나갈 때는 유용할 수도 있겠어요. 이거를 LTE로 연결해서 휴대폰은 두고 문자 답장을 보낸다라고 했을 땐 유용할 수 있겠지만 휴대폰과 거의 떨어질 일이 없는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와닿는 기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이런 거보다는 그냥 설거지하면서 전화 받을 수 있으면 되는 밴드류가 더 실용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QS3 프론티어를 굉장히 폄하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잘 썼어요. 잘 만든 기계고 완성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가격을 생각했을 때 39만 9,300원이나 주고 살 만큼의 실용성을 이 친구가 제공해 주느냐, 과연 이게 필요한가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야, 시계는 거 1,000만 원짜리도 있고 몇 억짜리도 있는데 39만 9,300원 가지고 그게 비싸서 실용적이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다른 건 더 비실용적이고 비싼데 라고 한다면은 똑같은 40만 원일 때 스마트워치와 40만 원짜리 시계는 액세서리로서의 가치의 차이가 많이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디까지나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 생각은 그래요. 기능도 좋아지고 가격도 올라갔지만 그 향상된 만큼의 기능이 과연 그 가격을 상쇄할 만큼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점은 의문이에요. 뭔가 획기적인 사용처가 나오든지 사용 방법에 혁신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스마트워치의 성장은 여기가 끝이 아닐까? 여기까지가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의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인 거죠. 좋은 기기예요. 하지만 필요한가? 라는 점에서는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동을 나가서 휴대폰을 놓고 이것만 차고 다닐 때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평가를 내립니다.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캐스트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삼성 기어 S3 프론티어였습니다. 끝!